끝까지 남는다. 자, 유제 3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8페이지고요. 문제 보시면 fx, gx 함수가 있는데 여기 봐봐. fx는 무한대가 되고 있다. 발산하고 있죠. 그리고 얘는 1에 수렴하고 있다. 봤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극한의 성질은 뭐죠? 아니죠. 뭐 하나 빠졌지 앞에. 수렴할 때 합차원목 실수배.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수렴하지 않으면 아니죠. 동윤이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자. 동윤아, 수렴하지 않으면 몰라. 아니지. 아몰랑. 됐죠? 아몰랑. 그래서 결론은 성질 이용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왜? fx, gx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fx는 발산한단 말이야. 그럼 얘네 둘을 더하고 얘네 둘을 빼고 얘네들이 곱하고 나누고 이 짓거리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게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왜? 얘는 수렴하지만 fx 얘는 수렴하지 않거든. 그럼 얘를 갖고 바로 직접적으로 보는 건 딱히 의미가 없을 거야.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자,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구할 값들을 봐봐. 랄랄랄.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자, 내가 아는 정보들을 정리해 볼게. 나는 fx의 극한값하고 gx의 극한값이 누군지 알아서 여기다 잘 이쁘게 정리해야 되는 상황일 거야. 근데 fx는 무한대로 발산해. 그럼 gx는 수렴하는 거야? 나도 모르겠지. 그럼 내가 아는 정보는 이겁니다. 3fx 더하기 2gx 얘가 1에 수렴하는 상황이야. 그럼 이 덩어리를 전체 내가 hx라고 바꿔서 쓸게. 됐죠? 그럼 여기서 잘 봐. 내가 얘를 hx라고 놨어. 그 말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는 뭐가 된다? 1에 수렴한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러면 자, 얘네들이 같은 거니까 내가 얘를 넘겨. 그러면 2gx는 hx에서 3fx를 뺀값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거든. 맞아? 그럼 봐. 내가 gx라는 애를 지금부터 h하고 f라는 함수로 바꿔서 표현할 거야. 얘는 무한대로 가는 친구고 얘는 1로 가는 친구라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럼 내가 지금부터 여기 2gx를 대입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을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5fx 그 다음 저기 뒤에 보면 4gx니까 이거 2배네요. 더하기 2hx 빼기 6fx 분의 분자에는 2gx를 빼는 거니까 fx 마이너스 hx 더하기 3fx 난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야. fx끼리 정리가 되니까 정리를 해줍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2hx 마이너스 fx분의 분자는 2fx 빼기 hx인 거죠. 됐지? 네. 그럼 난 알잖아. 얘 어디로 간다고? hx? 1에 수렴해. 얘도 1에 수렴해. 근데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맞아? 그럼 해석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 자, 일단 보여드릴게. 분모 분자에 똑같이 fx를 나눌게. 무한대로 간다는 이 fx 자체를 나눠버릴게. 여기도 나눠버리고 여기도 나눠버리면 식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fx분의 2hx 빼기 1 그 다음 여기는 2 마이너스 fx분의 hx 됐죠? 자, 다시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1로 가까이 간댔어.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분의 상수잖아. 어디에 수렴해? 0 수렴하죠? 얘 어디 수렴해? 0 수렴하죠? 맞아? 그럼 이때 이 분모는 얘가 0에 수렴하니까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질 거고 분자는 얘가 0에 수렴하니까 2랑 가까워지겠지? 그럼 수렴한 애 둘은 나눠서 쓰든 그냥 쓰든 상관없다며. 그럼 결론 얘는 어디에 수렴한다? 마이너스 1분의 2에 수렴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별표를 하나 쳐두시는 게 좋아. 이거는 별표를 하나 쳐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발산하는 값이 주어졌을 때 얘를 정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꼭 웬만하면 별표 하나 쳐주시고 그 다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미안해. 이거 두 개 더하면 4인데 2라고 썼네. 이거 4인데. 4네. 4네요. 마이너스 4죠. 미안합니다. 네, 미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별표 하나 쳐주세요. 발산하는 게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수렴하는 값들로 바꾼 다음에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환해서. 네네네. 유제 4번에 3번 보여드릴게요. 자, x가 지금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지고 있거든. x가 마이너스 1이랑 가까워지고 있거든. 그럼 분모는 뭐가 되고 있다? 뭐가 되고 있다? 0이랑 가까워지고 있다. 분자는 뭐가 되고 있다? 0이 되고 있다. 0이랑 가까워지고 있다. 0분의 0 꼴이네요. 그럼 인수분해 약분하면 되겠죠? 이거 못한 친구가 있을 겁니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내리세요. 좋습니다. 왜 그랬을까? 공부 안 해서 그래, 이 새끼야. 세제곱근 x의 세제곱 값은 몇이에요? x죠? 이게 무슨 뜻이야? 3번 제곱하면 x가 나오는 수인데 3번 제곱했잖아. 그럼 뭐야? x. 쳐 맞으면 아픈데 쳐 맞았잖아. 그럼 아프지. 이런 표현이죠. 괜찮아요? 이런 식이야. 그럼 얘가 누구냐면 분모에 있는 이 x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맞잖아. 그럼 다시 여기 있는 이 값은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세제곱근 x의 세제곱값 더하기 1분의 세제곱근 x 더하기 1이라고. 됐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랄랄랄 세제곱근 x 더하기 1 하고 세제곱근 x의 제곱 빼기 세제곱근 x 더하기 1. 아이고 길다 씨. 이렇게 되겠지 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그리고 분자는 세제곱근 x 더하기 1 그대로 남고요. 그래서 야호 정리해 주시고. 그럼 문제입니다. x에 마이너스 1 넣어버릴게. 그럼 몇인데 이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분의 1 3분의 1 끝. 됐죠? 그래서 이거는 곱셈 공식이 아니라 인수분해 공식 가지고서 지금처럼 표현하시면 되는데 이 표현은 수원에서 배운 표현이잖아. 지수 1단원에서. 그냥 그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쉽죠? 네. 수학 쉬워요. 수학 쉬워. 수학만큼 좋은 게 답이 정해져 있잖아. 명확. 내가 그랬어? 미안해. 명확하잖아 답이. 왜요? 111. 네. 왜 대입할게요? 극한값 구하라는데 왜 대입해서 얘기를 했죠? 왜 대입한 값 말했지? 가까워지는 값 말하라 했잖아. 근데 왜 대입했어?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인데? 연속이잖아. 무리함수라고 보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연속이니까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수직계 얘기라고 해서 그냥 말하면 되지. 자, 6번에 4번입니다. 6번에 4번 문제.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6번에 4번 문제. 자, 요거 보시면 6번에 4번인데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보시면 자 봐봐. 분모 뭐가 돼요? 무한대요. 분자 뭐가 돼요? 무한대요. 그럼 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분모 분자의 같은 애 나눌 거야. 누구 나눌래? x 나눌 거야. 근데 x를 나눈다고 했을 때 루트 안에서는 뭐가 돼? 제곱이 돼. 루트 밖에서는 그냥 x지 뭘. 그럼 나눠주시면 얘 x분의 4니까 0의 수렴. 얘 x분의 3이니까 0의 수렴. 그럼 남은 건 누구? 1. 분자는 누구? 2. 그러니까 답은 몇이야? 2. 이거 질문하신 분 100% 어떻게 했냐면 유리화해야지 했을 거야. 맞아? 질문한 분은 100%야. 유리화해야지 답이 안 나오는데요? 이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함수 극한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얘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리하지 마시고 바로 생각하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7번이에요. 자, 7번 문제는 지난 수업 때 얘기를 한번 했었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일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무한대라는 개념도 되게 어려운 겁니다. 계속 커지고 있는 이 상태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닌 거야. 말로 그냥 커지고 있는 상태 하니까 쉬운 것 같아 라고 느끼겠지만 이게 실제로 그렇게 쉬운 표현은 아닐 거거든. 그래서 추상적인 표현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달고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부터 x라는 애를 마이너스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서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대 라고 해석을 해주면 t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다?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해서 t로 치환해서 이 문제를 다시 쓰면 야호 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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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이렇게 쓰시면 그 다음 해석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분모 뭐가 되고 있어요? 분모 뭐가 되고 있어요? 분모는 뭐가 되고 있어요? 선생님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에요? 이러면 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 앞으로 빼놓고 얘기해. 나중에 마이너스 뽕 바꾸면 되잖아. 이렇게. 분모 무한대. 분자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누구로 나눠? t로 나눠. 그럼 빨리빨리 얘기해 볼게. 2분의 1. 앞에 마이너스. 됐어요? 결론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 혹시 또 질문하신 분 이리와 있는데요 왜 하냐고.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그래서 이 부정형 문제 같은 경우는 푸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너무 닳고 달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승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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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늘 뭔가 좀 깔끔해 보이는데요? 이게 여자들 화법이잖아. 야, 너 오늘 좀 이뻐 보인다, 얘. 막 이런 거. 너 눈 잘 된 거 같아. 막 약간 이런 느낌. 오늘 화장 잘 먹었네? 막 이런 거. 네, 여자들 화법이라고 하죠.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오늘 영상 썸네일 죄송합니다 들어간다.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걸로 이러고 한다. 죄송합니다로 한다. 자, 4번이에요. 농담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음 값을 구해보렴. 자,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생각을 좀 해볼게. 무한대로 간대요. 얘 무한대로 가지. 분모. 분자도 무한대로 가지. 맞아?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지. 그럼 빨리빨리 생각해보자고. 빨리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1분의 1. 맞아? 그럼 앞에 1이네. 1 빼기 1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네. 근데 무한대니까 얘는 또 무한대잖아. 결과적으로 뭐야?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맞아?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이라는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예?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분의 상수 하면 그게 무한대 곱하기 0이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거야. 그럼 지금 했던 거 똑같다고 패턴이. 그럼 어떻게 할래? 식정리해주면 되지 까짓 거. 그럼 식정리를 어떻게 할까?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통분부터 하면 되잖아요. 통분부터. 통분해서 쓰면 루트 x-2분의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2. 여기다가 너 x를 곱해주렴. 이거의 극한값 구해봐. 이 말이죠.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드는 생각.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가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되는 거니? 무한대 되는 거지. 근데 이 분자를 관찰했더니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상황이지. 맞아?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보였네? 뭐 해주면 돼? 유리화. 그러면 원래 걸로 돌아가잖아, 이 새끼야. 무슨 의미가 있어? 나 예전에 그런 친구 본 적 있어요. 야, 인수분해 했더니 묶었다가 풀렀다가 묶었다가 풀렀다가. 선생님 답이 안 나와요. 노트한 걸 다 썼어. 묶었다가 풀렀다가. 너 뭐하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의미 없잖아. 이거 해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거지. 여기 분자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내가 얘를 유리화해야 되겠다. 됐죠? 그럼 분모 분자에다 누구 곱하면 돼요? 가운데 부호 플러스로 바꾸면 되는 거지? 그러면 분모 먼저 쓸게. 자, 루트 x-2에다가 곱합니다. 루트 x 더하기 2 플러스 루트 x 빼기 2. 그 다음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요. x끼리는 없어질 거고 2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앞에 있던 저 x는 분자로 뿅 갖고 올게요. 이렇게. 됐띵? 됐죠? 자, 그럼 결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이거였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얍! 얘를 전개하시면 자, 분자는 일단 4x로 나와 있고요. 전개하는 순간 루트 안에서 x제곱 빼기 4가 될 거고 더하기 x-2가 되겠죠. 맞아? 왜 저렇게 되냐고요? 이거 루트 안에 건 안에 것끼리 곱하잖아요. 위에 끼가 뭐죠? 자. 여기서 그래서 내가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서 뭐라고 말했죠? 얘가 무슨 모양이었다? 그래, 무한대 빼기 무한대였어. 그럼 어떻게 풀면 돼? 유리화하면 돼. 왜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는데 계산이 안 됩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분자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럼 얘를 정리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가요. 분모는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죠? 분자도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맞네요. 그러면 x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를 차분히 나눠주시면 자, 0에 수렴하고요. 0에 수렴하니까 여기 남은 거 누구? 1. 여기 남은 거 누구? 1. 그래서 더한 값 2분의 4. 답은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루트를 벗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패턴이 정해져 있다고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민할 게 딱히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2, 23페이지 쪽 괜찮았나 봐요? 12번. 이거 뭐야? 질문 아니야?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야. 질문 아니야? 확실히 말해줘야 돼. 아이씨, 하지 마.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하던 기억난단 말이야. 하지 마. 12번 해 마라. 아닌데?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8번입니다. 24페이지. 18번이에요. 나 쭉쭉 넘어간다잉. 자, 또로롱 똥똥똥 18번입니다. 보시는 순간 느낌이 쓱 와요. 얘는 뭐예요? 샌드위치 정리 얘기하는 거죠? 맞아? f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이때 다음 극한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함수 x가 모든 양의 실수라고 했어요. 왜 여기서 양의 실수라고 제한을 했는가에 대한 이유부터 좀 판단을 해보면 x에는 양수를 넣을 거야.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지. 얘도 무조건 양수죠. 맞아? 그럼 fx도 사이에 끼었으니까 양수겠네. 따라옴? 그렇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인 거야. 그래서 fx의 제곱이 보이는 거거든. 그럼 첫 번째, fx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말이야 3x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클 거고 그 다음 클 거고 그 다음 3x 플러스 4의 제곱보다는 작은 상황일 거야. 두 번째, 이때 fx의 제곱이 아니라 fx의 제곱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로 나눈 다음 함수의 극한값이 궁금한 거지? 그럼 여기 fx 제곱 있으니까 내가 모두 다 양변을 똑같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로 나눌게. 참고로 얘는 몇 차 함수?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이다. 맞아? 얘 x축이랑 만나니 안 만나니? 이유는? 저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안 만난다는 그 말의 의미는 x에 누굴 때려박아도 항상 양수다. 그럼 내가 모든 양수를 나누는 상황이니 부등호 방향이 바뀔 이유가 딱히 없다. 맞아요? 그럼 혹시나 x값에 따라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굳이 얘기를 하자면 구간을 나눠서 양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쓸 때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해서 두 가지 구간에서의 식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도 어차피 얘는 똑같을 거야. 아무튼 나누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여기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여기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야호. 그리고 나서 이야기.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이 친구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구하면 되는 거네. 그럼 얘 무한대로 가면 몇인데? 얘 무한대로 가면 몇인데? 그럼 얘는 몇이겠어? 9야. 끝. 됐죠? 요즘 카지노에 손석 9 나오죠? 재밌습니다. 네. 대석이냐?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활용 문제입니다. 20번이죠. 일단은 20번 문제가 좀 길어서 문제를 싹 봤더니 점 P의 좌표가 그림이 안 나와 있고 넓이를 ST라고 했고 구해야 되는 값도 안 나와 있네. 에이씨, 이거 다 써야 되네. 자, 일단 그림 중심으로 띄워놓고요. 써놓을게요. 자, 보세요. 일단은 내가 아는 정보, 여기서 지금 안 나온 정보가 있습니다. 점 P의 좌표가 뭐냐면 T, 루트 1-T제곱이라는 거. 이게 빠져 있고요. 자, 네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야. T가 1에서 1의 왼쪽에서 가까울 때 1에서의 자극한값. 그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보렴. 요겁니다. 됐죠? 자, 구해봅시다. 이 넓이가 ST예요. 이 넓이가 참고로. 요 넓이가 ST. 뭐가 필요할까? ST,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T 값에 따라 넓이가 계속 바뀌는 상황인 것 같아요. 참고로 T는 뭐냐면 점 P의 X좌표입니다. 됐죠? 그럼 점 P의 X좌표가 계속 바뀌나 봐. 예를 들면 점 P가 요런 데 있어.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넓이는 요렇게 해서 요 넓이를 막 말하는 거겠지 뭘. 받아들여? 근데 지금 그림에서는 점 P를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그냥 나도 이 그림 보면서 얘기할게. 귀찮아.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넓이 어떻게 구해요? 일단 네가 아는 정보들부터. 얘 중심이 0,0의 반지름이 1이잖아. 그럼 반지름이 1이니까 5에서 P까지의 길이 무조건 몇인 거야? 1인 거야. 좋아요. 편하게 해. 괜찮아.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네. 편하게 보세요. 네. 편하게. 편하게. 왜 그래? 자, 됐죠? 가방에 뭐 꺼낼 게 있나 봐요. 예. 총 같은 건 꺼내지 마시고. 자, 그다음 5에서 P까지의 길이 1인가 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 직각삼각. 그지? 맞지? 그리고 나서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거야. 뭐냐면 요 P에서 Q까지의 길이를 알아. 그럼 넓이 말할 수 있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걸? 여기 5에서 Q까지의 길이를 구하고 P에서 수선의 발을 뽕 내린 다음에 얘기해도 상관이 없을 거야. 참고로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요 길이는 점 P의 Y좌표를 보면 돼. 맞지? 그럼 우린 빨리 판단해보자. 깜짝아. PQ 길이 구할래? 아니면 OQ 길이 구할래? OQ 길이 구할 거야? 왜? 여긴 1인 거 있는데? 여긴 1인 게 있잖아. 아니 그거 하세요가 아니라 같이 조율해 나가자는 거지. 무슨 의자에 무슨 기자에 무슨 소자에 무슨 침자인지 알고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봐. 하면 뭐해? 안 듣는데. 알았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말대꾸예요. 따박따박. 보셨죠? 여러분. 김희연 학생입니다. 금총고 2학년.
말대꾸 따박따박 하면서 시장님이랑 비교하고. 자, 보시면 무슨 말이야? 자, 보면 다 좋으신 분들밖에 없잖아, 우리 학원에. 자, 보시면 어디 길이 구할래요? 라는 이야기에 뭐 아무 데나 구하시면 될 거야. 구하기 편한 데 구해. 그게 어딜까? OQ? 여기가 편할 것 같아? 그럼 구하면 되지 뭘까 싶고. PQ? 여기가 그럼 네 구해봐 씨. 자, OQ가 편한 것 같아? 그럼 구해보지 뭘.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 직선을 구해야 돼? 아, 씨. 어쩔 수가 없네요. 점 피해자표를 알고 있어. 그럼 다음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y는 기울긴 나도 몰라. 하지만 x에다가 t를 넣잖아? 그럼 y 값은 루트 1 플러스 t제곱이 나온대. 됐죠? 됐죠 여기까지? 그럼 그리고 나서 내가 q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 사실. 그럼 내가 q좌표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여기서 일단 이런 애들이 있을 거라고. 그럼 여기서 0,0하고 다음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1입니다. 라고 해서 m 값을 야호 구했네 라고 한 다음 됐죠? 그 다음 내가 n 값을 구했으니까 y가 0일 때 x 값 말하면 q좌표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됐죠? 이거 공부 열심히 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했을 때 원 위에 있는 한 점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거든. 맞아?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에서 그은 그 접선의 방정식은 결과적으로 x제곱 y제곱 있어? x 두 개로 쪼개서 하나는 x좌표, y 두 개로 쪼개서 하나는 y좌표 때려 박으면 되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야. 왜? 얘가 훨씬 더 편하니까. tx 더하기 루트 1 플러스 t제곱 y는 1. 됐죠? 그럼 굳이 y는 꼴로 써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딱히 없어. 왜? 나는 q좌표만 구하면 되거든. q좌표는 누가 0일 때? 누가 0일 때? y가 0일 때. 그럼 y에 0을 넣어주시면 x는 누구예요? t분의 1이네요. 됐지? 그래서 나중에 이거 문자로 표현한 다음에 관계도 얘기할 수 있다. 근데 그것까지는 굳이 지금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야, 얘가 t분의 1이야 라고 하는 순간 OQ 길이는 t분의 1이고 P에서부터 수선의 발의 길이는 y좌표와 같으니 우리가 이때 여기에 있는 ST라는 값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2분의 1 곱하기 t분의 1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t제곱. 됐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이 식은 다시 말하면 요거였네요. t가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오고 있을 때 1 마이너스 t분의 이 친구 정리하면 2t분의 루트 1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이거를 한 번 더 이쁘게 정리해 드리면 리미트 t가 1의 왼쪽에서 오고 있을 때 2t에다가 1 마이너스 t를 곱한 값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t제곱인데요 라고 하겠지. 자, 그리고 나서 관찰합니다. st제곱이 뭐야? 어머, 제곱이었어? 와우, 씨. 조질 뻔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고마워요. 됐죠? 제곱이었습니다. 제곱을 놓쳤어요. 자, 그럼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거네. 자, t가 누구랑 가까워져요? 결과적으로 1이랑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0이 되네? 얘 뭐가 돼? 0이 되네? 둘 다 0이 되네요? 왜요? 1 빼기 t를 인수로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0분의 0 꼴이구나. 인수분의 약분. 샥샥샥샥샥샥샥. 얘는요. 1 마이너스 t하고 1 플러스 t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약분 하시면 되겠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야, 1에서의 자극한 구해줘. 어차피 얘가 1에서 수렴하잖아. 몇인데? 얘 몇인데? 4.
얘는 몇인데? 2. 그럼 뭐 4분의 2. 2분의 1로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해서 천천히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런 게 나올 거야 계속. 고1 때 배웠던 이런 직선을 구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거든.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맞아요. 근데 까먹지 마시고 혹시 나오면 빨리빨리 정리해서 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해주시면 돼요. 어디를 구하는 게 편할까? 그거는 네 선택에 딸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죠. 어디로 가시냐면 39페이지 유제 3번이에요. 39페이지 유제 3번. 39페이지 되게 많이 넘어간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거야? 몰라. 자, 3번입니다. 동현이 그래도 또 물 맞아요. 몰라. 자, 39페이지. 자, 39페이지에 있는 유제 3번 보시면요. 자, 연속이함수라고 했어요. 일단 문제 도입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연속이래요. 얘가 연속이래.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 연속이야? 연속이야? fx가 연속이야. x가 특정 a랑 가까워질 때 그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라는 그 말을 우리는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으로 관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왜? 연속이니까. 됐어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그럼 그때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오고 0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3 나오고 3 넣으면 2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음 함수 얘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1,3에서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갖는 것을 네가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라고 한 거거든. 자, 봐야 돼. 방정식이죠. 다음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 적어도 몇 개? 3개가 있다는 걸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어떤 식이냐면 fx-x 얘를 0 만드는 x값이 마일부터 3 사이에 있다는 걸 나한테 보여달라는 얘기잖아. 맞아? fx가 아니라 fx 빼기 x가. 맞아? 자, 잘 보셔야 돼. 연속이죠? 맞니? x 1차 함수 연속이죠? 연속과 연속을 뺐습니다. 그럼 얘는 뭔데? 연속이죠. 그럼 편의상 fx 빼기 x라는 다음 함수식을 내가 gx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야. gx를 0 만드는 값이 다음 구간 마이너스 1,3 사이에 적어도 3개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받아들여? 그럼 우리는 y는 gx 함수 그래프를 대략 그려봅시다. 어떻게 대략 그려요? 아, 점들 대충 알잖아. 어떻게 알고 있었어? 여기 f에다 마이너스 1 넣은 거, 0 넣은 거, 1 넣은 거, 2 넣은 거, 3 넣은 거 알았거든. 그럼 여기 있는 g 함수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나올까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자 f 마이너스 1 몇인 거야? 1인 거죠? 거기다 마이너스 1 대입했어요. 그럼 몇인 건데?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지? 그럼 얘는 몇이야? 2겠네. 됐지? 다음 g함수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2 나올 거야. 두 번째, 그럼 요 g함수에다 x에 0 넣으면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0 넣으면 뭐가 나와? f0은 마이너스 1이야. 0 넣으면 0이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g함수에다 1 대입하면 뭐 나올까요? f1은 2였죠? 1 대입하면 1이네. 2 빼기 1. 1이죠.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뭐 나올까? 2 넣으면 뭐 나올까요? f2는 3이에요. 3 빼기 2니까 1이 되겠네. 그 다음 3 넣으면 뭐 나올까? 3 넣으면 f3은 2라고 했는데 빼기 3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연속인 함수를 그릴 건데 내가 아는 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밖에 없거든. 그럼 이 점을 콩콩콩 찍은 다음에 연속인 그래프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고. 됐죠? 좌표 평면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 2, 3일 때를 땅 찍어 놓고
요거 마이너스 1 넣으면 2 나와. 양수 플러스 2야. 0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 음수. 요거 나와. 1 넣으면 1 나온대. 2 넣어도 똑같이 1 나온대. 3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온대. 그럼 요렇게 5개의 점을 지나는 연속인 함수를 그려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그게 0이 되게 하는 값이 몇 개나 있을까? 적어도 3개가 있는 걸까? 라고 물어봤거든. 그럼 뭐 해봐? 얘네를 연결해보면 샥, 샥, 샥. 하나, 둘, 셋. 최소 3개. 여기서 내가 최소 3개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내가 정확하게 이 fx가 어떤 애인지 모르거든. 그럼 당연히 gx도 누군지 모르잖아. 그냥 이런 점들을 지나는 것만 한다고.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겁나 많이 갈 수도 있잖아. 하지만 최소 3번은 0이 나올 거라고. 받아들여?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첫 번째, g-1 양수, g0 음수. 그래서 gx는 구간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고, 두 번째, g0 음수, g1 양수. 그러므로 구간 0에서 1까지 여기에서 또 적어도 하나의 시근을 가지며, 저기 마지막 있죠? 세 번째, g2 양수 플러스 1, g3 음수. 그래서 구간 2,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총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구간이 바뀌는, 부호가 바뀌는 그 순간순간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자요. 끝! 됐어요? 아시겠지만 다이어트 중이에요. 웃지 마. 지금이 1월 28일이니까 내가 몸무게를 막 재봤어. 예를 들면 12월 1일 날 몸무게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75kg가 나왔어. 똑같아요? 너랑? 뭐가 왜? 맞아, 그렇게 생겼잖아. 근데 사실 내가 11월 1일 날도 한번 몸무게를 재봤거든. 11월 1일. 이때 몸무게가 73kg였어. 근데 12월 1일 날 쟀더니 75kg가 됐더라고. 그리고 내가 1월 1일 날 다시 몸무게를 재봤지. 개구라라뇨. 그랬더니 무슨 말이야. 달에서 쟀어요. 1월 1일 날 쟀더니 85kg가 된 거야. 매달 1일마다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달 간격으로 몸무게를 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됐죠? 그때 자 봐봐. 몇 달 동안? 2달 동안 내 몸무게는 얼만큼 변화했나요? 12kg. 쪘죠? 맞아? 이 상태라면 2월 달에는 내 몸무게가 어떻게 될까? 분명히 찔 거야. 그치?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가되는 그 양이 여기는 2kg였는데 여기는 10kg였거든.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하급수적으로. 지수함수를 그리며 증가하겠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내가 너네한테 물어봤어. 하나, 둘, 3개를 딱 쓰고 물어봤습니다. 내 몸무게가 2달에 걸쳐 얼마큼 변화했나요? 라고 했지. 맞아? 다시 내 몸무게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서 얘를 뭐 한가? 뺀값으로서 얘기를 했을 거야. 맞아? 그럼 내가 질문을 바꿔볼게. 그럼 이 2달간 내 몸무게의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되니? 이 2달간 내 몸무게의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될까?
2분의 15. 맞아? 왜 2로 나눈 거야? 두 달이니까. 맞니? 그럼 난 한 달 평균 12야? 12네. 12. 야, 15kg라면 이 새끼 오동윤. 됐죠? 그럼 나는 한 달 평균 6kg씩 쪘나 봐. 맞아? 자, 질문이 두 가지였어요. 변화된 그 양을 물어볼 때와 그 변화된 평균 변화율을 물어볼 때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 가능해요? 이거를 따로 알려드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 그럼 봐봐. 시간에 따른 나의 몸무게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볼게. 11월, 12월, 1월. 됐죠? 그럼 이때 11월은 73kg, 12월은 75kg. 이씨. 그 다음 1월은 85kg.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물어봤습니다. 11월에서 1월까지 두 달간 내 몸무게의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2분의 12로 계산한다고. 맞아?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2가 의미하는 건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가 2죠. 맞아? 그때 12는 뭘 의미하는 거야? 11일 때 함수값, 1일 때 함수값, 이 둘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였지. 요 길이가 12였던 거지. 그럼 그래프로 봐봐. 2분의 12가 의미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 점에서 이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어. 받아들임? 하지만 내 몸무게라는 건 요 순간순간에는 73, 75, 85였지만 난 사실 졸라 쪘다가 뺀 거였어. 아유 깜짝아 씨. 졸라 쪘다가 뺀 거였어. 그리고 정체 중이었다가 훅 쪘어. 이런 그림일 수도 있었잖아. 하지만 이 중간 1월 15일 날 몇 킬로였는지 12월 며칠 날 몇 킬로였는지 난 궁금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건 그냥 야 11월 1일 날부터 1월 1일까지 내 몸무게의 평균 변화율이 몇이니? 라고 했을 때 난 이 중간 과정에 대한 정보 없이도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서 나의 평균 변화율을 구했다고. 맞아? 그럼 다시 말해서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 표현은 함수 그래프상에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거야. 맞아? 여기까지 따라옴. 여기까지 됐음. 이게 첫 번째 1절이야. 오동동동? 뭐 하고 있어요? 미친놈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때 내가 11월 1일부터 1월 1일이 아니라 11월 1일부터 12월 한 10일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 그럼 시작점은 여기가 맞는데 끝난 점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보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 기간 안에 나의 몸무게의 평균 변화율이 나올 거야. 됐지? 이 기울기로서 우린 관찰하면 되니까. 내가 만약에 이 12월 1일로 보고 싶어.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관찰하면 될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 값이 점점 작아져서 요때, 요때, 요때 해서 결과적으로 그냥 1월 1일 그 순간 나의 몸무게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지금 뭐 한 거야? 확대한 거지. 맞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랬을 때 나의 몸무게의 변화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 그 찰나 순간에 변화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리고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보세요. y는 fx라는 함수 그래프를 편의상 일사분면에 이렇게 그릴게요. 됐죠? 자, 그리고 이 점의 x좌표를 a, 이 점의 x좌표를 b라고 할게. 이때 너한테 물어볼 거라고.
자, x가 a에서 b까지 변화할 때 다음 함수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대답하는 건 이 점의 y좌표, 이 점의 y좌표, a에서 b까지 그때의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fa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로 얘기하면 될 거야. 됐지? 두 번째. 그럼 만약 이 b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a랑 가까워지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가까워져서 거의 a랑 다름이 없을 때까지 가까워지면 그때 내 눈에는 점점점 보이는 이 직선들의 기울기가 요렇게 변화되는 게 눈에 관찰이 될 겁니다. 맞니? 그럼 그랬을 때 b-a분의 fb-fa에서 만약 이 b가 a랑 가까워진다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잘 보셔야 돼. 요 기울기였어. 요 기울기였어. 요 기울기였어. 점점점 얘가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계속 직선의 기울기는 보이겠지. 그게 뭐랑 가까워지는 걸까? 그냥 점 A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랑 가까워질 거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점 A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 됐어요? 이때 얘를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F'A.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 X가 A일 때 미분 계수. X가 A일 때 순간 변화율. 같은 뜻. 이게 미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곡선에서의 그 순간의 그 접선의 기울기들을 관찰할 수가 있을 거야. 끝.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패드로 보여드리면 아까 봤던 것처럼 거기다 직선 그린 다음에 이렇게 확대해 보면 어머 접선이랑 똑같네? 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이야기. 미분 계수에 대한 표현 그리고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의 관계.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44페이지 있죠? 네, 여기에 막 기호가 뭐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한번 쓱 보시면 돼요. 어려운 표현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옆에다 써주시는 게 좋을 거야.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걔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고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개념 2에 보시면 이때 극한을 붙이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걔를 우리가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 그리고 하나 더. 접선의 기울기. 참고로 접선의 기울기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뒤에 나와요. 46페이지에. 그래서 내가 사실 원래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46페이지 개념 3번에 있는 그림이거든. 근데 분필로 하니까 잘 안 그려져.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질문, 그림을 보시면서 얘가 점점 가까워지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랑 될까? 접선의 기울기랑 가까워지는 거 아닐까?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세 가지 표현. 모두 다 F'A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야기들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다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44페이지 밑에 확인 문제 1번 있어요. 보이시죠? 44페이지 밑에 확인 문제 1번 있어요. 보이시죠? 자, 다음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x값이 2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달래요. 자, x가 얼마 증가했어요? 1 증가했죠? 그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달라라는 말은 44페이지 확인 문제 1번 밑에 동글뱅이. 결과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네. x값이 증가되는 양 3에서 2를 뺀 값분에 그때 함수가 증가되는 양 f3-f2 얘를 구해주세요 라는 말이겠죠. 그럼 뭐 하시면 돼? 대입하면 되잖아. 대입하면 되잖아. 평균 변화율을 구해달래요. 그 말은 무슨 뜻? 그래프 그린 다음 x가 3일 때 x가 2일 때 요 점에서
x가 3일 때 요 점까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고. 됐습니까? x가 1 증가할 때 그럼 함수값은 얼마나 증가했니? 라는 표현이 되겠죠. 몇이에요? 2. 답입니다. 그냥 이런 표현인 거야. 평균 변화율 표현.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표현. 자, 오른쪽 가시면 확인 문제 2번 동그라미 있습니다. 자, x가 3일 때 미분계수를 구해줘라 라고 해서 첫 번째 식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 fx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있습니다. 됐죠? 자, x가 3일 때 미분계수를 구해줘 라고 했잖아. 그럼 봐,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거야. 일단 이 그래프부터. 자,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3인 다음과 같은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 하나씩 들고 와. 자, x가 3일 때 미분계수죠? 그럼 x가 3일 때니까 어디겠니? 여기겠네? 됐죠? 요때 미분계수를 좀 구해달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식을 한번 써볼게. 요 점의 x좌표 3이고요. 오른쪽으로 편의상 h만큼 같다 라고 하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3 플러스 h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럼 그때 함수값은 f 함수에 3 플러스 h를 대입한 값으로서 표현이 되겠네. 맞아? 그럼 그랬을 때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다시 말해서 평균 변화율은 x끼리 뺀값분의 함수값끼리 뺀값.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됐음? 평균 변화율. 그때 3에서의 미분계수 x가 3일 때 순간 변화율 x가 3일 때 접선의 기울기 x가 3일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됐습니까? 이 값을 구해달라고.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했음. 여기서 이 h가 오른쪽으로 가는 이 거리가 0이랑 가까워지면 x가 3인 그 순간의 기울기를 의미하겠죠. 그게 x가 3일 때 미분 계수값이라고. h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됐어요? 자, 구조 보세요. 분모 뭐가 돼? 0. 분자 뭐가 돼? F3 빼기 F3이니까 뭔데? 0. 맞아? 0분의 0꼴. F3 빼기 F3은 뭐예요? 0이겠죠? 따라와. 0분의 0꼴. 그럼 0분의 0꼴은 푸는 법이 정해져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돼? 인수분해 약분하면 되죠? 그러면 쓰겠습니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f 함수에다 3 더하기 h를 대입할 거야. 여기다 3 더하기 h를 대입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h 플러스 3. 여기에서 빼겠어요. 3 대입한 값 몇인데요? 0이죠? 됐지? 그럼 결론. 이거 없어지네. 받아들여. 다시 쓸게.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마이너스 h 구하는 거죠. 0분의 0 인수분의 약분.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 됐어요? 그럼 x가 3인 그 순간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래요. 당연한 얘기 아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있어. x에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0 나오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친구 x가 3인 다음 이 순간에 미분계수를 구해달래. 그럼 얘를 또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볼게. 오른쪽으로 적절한 점을 하나 잡아서 내가 이 점의 좌표를 편의상 t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3에서의 미분계수, 3에서의 순간 변화율,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 x끼리 뺀값분의 그때 나오는 y값끼리 뺀값. 됐죠? 이때 이 t가 누구랑 가까워지면 3이랑 가까워지면 x가 3인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와. 그러면 t가 3으로 간대요. 분모 뭐가 되니? 0. 분자 뭐가 돼요? 0. 맞아? 3 넣으면 3 빼기 3이고 F3 빼기 F3이잖아. 그럼 0분의 0꼴은 푸는 법이 정해져 있다고.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 약분. t-3분의. 자, x 대신에 t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t 제곱 빼기 t. 그 다음 3 대입하면 몇이냐? 6. 0분의 0꼴. 얘 인수분해 하시면 t-3, t 플러스 2. 그럼 약분해서 3 넣어주시면 뭐가 나온다? 5가 나온다. 그럼 x가 3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는 5였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어? 그럼 봐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짝 눈치를 챘어야 돼. 얘를 말할 때랑 얘를 말할 때랑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얘는 뭐였냐면 자 3에서 오른쪽으로 h만큼 갔어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이거 x좌표가 3이야 얘 x좌표는 t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내가 쓴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 다시 앞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 y는 fx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존재할 때 이때 앞에 있는 이 점 x좌표를 a 여기 x좌표를 b라고 하고 이때 나오는 함수값을 fa 이때 나오는 함수값을 fp라고 한 다음 첫 번째 질문 평균 변화율을 구해줘 라고 하면 x끼리 뺀값분의 그때 y끼리 뺀값 수로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 x가 a일 때 그때의 미분계수를 구해줘 라고 하면 점 b가 점점점 a랑 가까워져서 이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에서의 변화율 얘를 구해줘. 그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야. b가 a랑 가까워져서 a랑 다름없을 때 이때 얘를 관찰하는 방법이 이렇게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편의상 h라고 할게.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b-a는 h와 같다. 맞아? 그럼 b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 플러스 h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여기 b 대신에 a 플러스 h로 바꿔서 써보도록 할게. 그럼 여기서 문제는 극한도 변화가 생기죠. 자, b가 a랑 가까워진다는 그 말은 b 대신 얘를 넣으니까 a 플러스 h가 a랑 가까워진다는 말인 거지. 맞아? 그 말은 h가 0이랑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겠네. 됐습니까? 따라와요. 그래서 결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b-a는 h랑 같은 값이죠. h분의 f. 자, b 대신에 a 더하기 h 넣을게요.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래서 이렇게 푼 게 첫 번째 문제. 그 다음 있는 그대로 푼 게 두 번째 문제였던 겁니다. 해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야. 그 표현이 여러분들 45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미분계수 표현.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마다 무엇이 조금 더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4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막 색칠된 어떤 식 보일 거야. f'a는 해서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라고 쓴 것도 있고 그 오른쪽으로 가시면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라고 쓴 것도 있고 오른쪽에 보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라고 쓴 것도 있을 거라고. 중간에 색칠된 거 보이죠?
막 파란색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네. 그래서 같은 표현입니다. 그 같은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마다 적절한 걸 골라서 쓰시면 되고, 자, 4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맨 밑에 특강 4번 동그라미에 이 두 가지 꼴을 한 번 더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너한테 저 네모에다 막 같은 애가 와야 돼. 동그라미에 같은 애 와야 되고 세모에도 같은 애 와야 돼. 그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미분계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왜? 난 이거 잘 안 할 거거든. 그래서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고 그렇구나 라고 하신 다음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x값이 2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그리고 x가 a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을 때 그때 상수 a 값을 한번 관찰해 줘.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해결해 볼게요. 여기까지. x값이 2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 말은 2,f2라는 점에서부터 4,f4라는 이 점까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고. 됐죠? 우연아? 그렇게 자면 안 되잖아요, 새끼야. 그러면 4-2분의 f4 마이너스 f2. 이게 평균 변화율값. 계산해 보겠습니다. f4가 몇일까요? 마이너스 1이네요. 2는 몇일까요? 4, 8, 9, 마이너스 5. 그럼 플러스 5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은 2가 되겠죠? 됐죠? 이게 첫 번째, 2에서 4까지의 평균 변화율. 그때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랑 같은 상황이었으면 좋겠음. 다시 말해서 f'a를 구해봐라 라는 거겠네.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값. 얘는 어떻게 구해요? 리미트 b가 a랑 가까워질 때 b-a분의 fb-fa. 됐죠? 다시 어떤 함수가 있어. 이 점의 x좌표를 내가 a라고 할 거야. 이 점의 x좌표를 내가 b라고 할 거야. 그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값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이때 이 b가 점점 a랑 가까워지면 그게 x가 a에서의 미분계수값, x가 a일 때 순간 변화율,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의미합니다. 됐죠? 뿅. 자, 그럼 난 얘를 구하면 되는 거네. 근데 중요한 건 A라는 문자에 대해서만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B라는 문자도 생겼잖아. 그럼 이왕이면 이 B라는 문자를 내가 좀 없애주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길이를 내가 H라고 관찰하시면 방금 했던 거죠. B-A가 H랑 같은 거네. 그럼 B가 A랑 가까이 간다는 그 말의 의미는 H가 뭐가 되고 있다? 0이 되고 있다라는 말일 거고, 얘는 H로 바뀌고, 그럼 여기 있는 B는요 A 플러스 H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아니라 요 공식을 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래서 식 두 개를 알려드린 이유는 문제마다마다 적용하기 편한 식이 좀 다를 거야. 얘는 요 식이 조금 더 쓰기 편하겠네요. 그래서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계속 갈게요. 이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 볼게. 그럼 h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분모는 h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자, 분자 자리에 보시면 f 함수에 a 더하기 h 대입하죠. 그럼 여기 x 자리에 a 더하기 h를 대입하라는 말이겠지. 대입해서 씁니다. a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4a 더하기 h 빼기 1. 여기까지가 첫 번째. 여기에서 빼겠습니다. a를 대입한 값 a제곱 빼기 4a 빼기 1. 됐죠? 그럼 이걸 내가 또 계산해 봐야 되겠네. 자, 계산 계속 할 거예요. 계산을 계속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요건 좀 없어질 거야. 뺐으니까. 그 다음 봐봐. 전개하면 a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 플러스 2ah가 나오고요. h제곱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4a 나오고요. 여기 정리하면 마이너스 4h가 나오죠. 자, 보시면 여기 a제곱, 여기도 a제곱, 이것도 없어질 거야.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4a, 여기 마이너스 4a, 얘도 없어질 거야. 됐지? 그럼 남은 건 다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남은 거 뽕뽕뽕 2ah 더하기 h제곱 빼기 4h 얍 이렇게 남겠지? 0분의 0꼴인 거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럼 뭐 해줘? h 약분하면 되죠. 뽕, 뽕, 뽕 됐죠? 약분해 주시고 자 h 0으로 간대요. 그럼 얘는 뭐가 돼?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남은 것들은 2a 빼기 4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f'a 값. 이게 누구랑 같았으면 좋겠다? 2랑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가 2a 빼기 4랑 같았으면 좋겠어. a는 누구예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을 구한 겁니다. 아니, x가 a일 때 미분계수를 구해줘라고 하면 이 과정을 계속 해야 되나요? 맞아요. 지금은 하셔야 돼. 딱 30분 뒤에는 안 할 거야. 지금은 이 연습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제 문제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볼게. 자, h 0으로 가요. 분모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분자는 뭐가 돼? 0 넣어봐. fa 빼기 fa죠? 0이지? 그럼 얘는 뭐다? 0분의 0꼴. 됐지? 그럼 0분의 0꼴이면 인수분해 약분하면 되잖아. 인수분해 약분이 안 돼. 왜? 식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 구조를 보시라고. 어떤 구조야? a 더하기 h를 대입한 함수 값에서 a 빼기 h를 대입한 함수 값을 빼고 있지.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 함수값끼리 뺀 게 보이네. 함수값끼리 빼는 건 언제 썼어? 기울기 구할 때 썼어. x끼리 뺀 값분에 거기서 대응하는 함수값끼리 뺀 값. 맞아? 다시 말해서 평균 변화율을 구할 때 썼다고. 근데 극한이 붙어있네?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야? 미분계수 표현일 거야. 됐음? 그럼 어떤 미분계수의 표현인지 내가 알아볼까? 라고 하면 다항함수라며. 연속일 거 아니야. 그럼 아무렇게나 그려. 그 다음 요 점의 x좌표를 편의상 a 플러스 h라고 하고 이 점의 x좌표를 예를 들어 a 마이너스 h라고 한다면 이때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 x끼리 뺀값분의 여기서 얘 뺀값 2h분의 함수끼리 뺀값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빼기 h로 표현이 될 거야. 됐지? 이때 이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h가 0으로 간다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2h였는데 h가 0이 된다는 말은 이 점이 점점점 a랑 가까워지는 거고 이 점도 점점점 a랑 가까워진다는 말이겠지. 그럼 이 두 점이 전부 다 a랑 가까워지는 그 순간의 관찰을 이야기해달라는 거네. 걔가 뭘 의미하는 거다? x가 a일 때 미분계수, x가 a일 때 접선의 기울기, x가 a일 때 순간 변화율을 의미한다고. 걔를 우리는 f'a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지? 그럼 내가 아는 정보는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는 얘를 구하래.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분모에는 2가 있고 여기에는 없잖아. 그럼 뭐 해주면 돼? 여기에다 2를 곱하고 다시 2를 곱하면 얘는 뭐였다? f'a였다. 거기에 두 배한 값을 질문한 거구나. 이 f'a 값을 물어본 거였네. 얘가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졌죠? 그럼 얘는 몇인 거야? 2인 거야. 됐어? 따라와. 자, 그래프 그리면서 지금처럼 연습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그래프 안 그리고 있거든. 근데 그래프를 안 그리는 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 무조건 그래프를 지금처럼 그리면서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제 4번에 1, 3번 두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그래프를 그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요. 봐봐. 이건 중요해. 이건 꼭 찍어야 돼. 분모 뭐가 돼? 0. 분자 뭐가 돼? 0. 0분의 0꼴이야. 맞아? 인수분해 약분이 돼? 안 돼.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발생이 돼.
그럼 분자를 보면서 구조를 관찰하라며. 관찰했어. 얘 볼게. fx에 3을 곱했고 f3에 x를 곱했지. 맞아? 일단 내 눈에 보이는 건 있어. f라는 함수에다가 누구를 대입한, f라는 함수에 누구를 대입한 값들이 내 눈에 보이기는 해. 근데 문제는 함수값끼리 뺐니? 라고 했을 때 같은 함수에다 뭔가를 빼서 나온 값은 아닌 걸로 보여. 맞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만들어야 돼.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 보세요.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3분의 자 3fx 마이너스 x f3 여기까지가 일단 문제에서 준 값이야. 됐죠? 그럼 자 봐봐. 여기 3하고 여기는 x, 여기는 fx, 여기는 f3. 맞아? 공교롭게도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3x, x3, 3x, x3, 3x, x3, 3x, 3x 퐁당퐁당. 여기가 3이면 여기가 x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x인 형태로 주어질 거야. 됐지? 마치 AFB가 앞에 써 있으면 뒤에는 BFA가 써 있듯이 이렇게 줄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이 식을 적절히 변형하는데 그 변형은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 AB, BA였잖아. 그러면 AA 얘를 한번 더하고 한번 뺀 값을 붙여주시거나 또는 그냥 BB로 통일해서 BFB를 한번 더하고 BFB를 한번 뺀 값을 붙여주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걸 말하기 전에 일단 요령부터 좀 알고 있어야 돼서 그래. 그냥 편하게 푸는 방법, 적절하게 변형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여기 편의상 3F3 얘를 한번 더하고 3F3 얘를 한번 빼서 내가 식을 변형해 볼 거야. 자, 얘를 곱한 이유를 보시면 묶어보면 바로 티가 나. 왜 그랬는지.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분의 자, 얘네 둘 먼저 씁니다. 공통인수 3 앞으로 끄집어낼게요. 남은 건 fx 빼기 f3이죠. 됐지? 그 다음 요 둘입니다. 빼기로 쓸게요. 빼기? 빼기? 아이씨, 뭐야? 빼. 잠깐만. 잘못 묶었어. 이렇게 묶어야 돼.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었어야지. 빼기로. 플러스 빼기로 묶어야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둘이 묶었을 때 x 빼기 3분의 fx 공통인수죠? fx 묶어. 그럼 남은 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까지 앞으로 빼면 x 빼기 3만 남을 거야. 됐지? 이렇게 묶어볼 거야. 그럼 여기서 해서 여기 x 빼기 3분의 fx 빼기 f3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근데 x가 누구랑 가까워져? 3이랑 가까워져. 그럼 그 말은 얘가 x야. 얘가 3이야. 평균 변화율을 썼는데 얘가 3이랑 가까워진대. 결과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다? F'3. 거기에 3배. 못 들었어요? 이거요? 이거요? 이렇게 둘인데? 고맙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그 다음 여기 0분의 0꼴이지? 약분 누구 남어? 마이너스 F4. 됐죠? 큰일 날 뻔했다. X라고 쓸 뻔했다. 그래서 결론. 얘 몇이에요? 써있죠? 얘 몇이에요? 써있죠? 대입하시면 답입니다. 해서 이런 구조로 생긴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거는 뒤에 적절한 수를 더하거나 빼서 얘기해 주시면 돼. 해서 끝. 자, 여기까지가 일단 49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들을 얘기해 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얘기할 건데 단톡방에다가
내가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영상 한 2개 정도를 링크를 좀 싸드릴게요. 일단 영상 시간 자체가 한 10분? 5분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똥 쌀 때 뭐 그때 한번 싹 보시면 되겠죠? 네, 똥 다 오래 싸시니까 그때 한 2개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 2개 이름이 이거예요. 내 유튜브에서 핫했던 영상 로피탈 아 그거하고 그거구나. 로피탈 그거하고 그 미도함 뭐였지? 미분법 증명이라는 영상 2개입니다. 그래서 각각 영상이 10분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꼭 똥 쌀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